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의 호준마 오늘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늘 하루가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쌀의 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펄펄 날리는 눈이 아니라 그 돌돌돌돌 이렇게 작은 그 모래처럼 그런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이 막 이렇게 제 옷에서 튕겨서 막 나가는 거예요. 뭔가 막 옷에서 막 튕겨서 이렇게 눈이 막 튕겨 나가는 게 제 눈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출근을 했고 또 저녁엔 낮엔 또 눈이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좀 날씨가 그래도 조금 많이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서 좀 따뜻하다 그랬는데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지하철에서 딱 나가니까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정말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또 저녁이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와, 또 날 아침에는 쌀이 눈 맞고 저녁에는 엄청난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정말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그때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여수 밤바다란 노래를 또 불러주셨어요. 바람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여수 밤바다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밤이 되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서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찬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진짜 옷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조금 날씨 풀린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는 조금 얇게 입었었거든요. 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간에 한파특보가 또 내려졌고요.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서울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세게 불어서 추웠었어요. 대구 아침은 영하 3도, 강주 영하 1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어제보다는 3 내지 5도 낮아지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호남은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은 오전부터, 그리고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내륙, 영남 내륙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큰 눈이 내린다고 해요. 올해는 호남 지방 쪽, 제주도 쪽, 아래쪽에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충남과 전북, 전남 북부에 3에서 10, 또 충북과 전남 남부, 영남 내륙에는 1 내지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다고 합니다. 눈 또는 비가 내려 도로가 얼어붙을 위험이 크다고 해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대요. 또다시 새해 다가오면서 한파가 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또 살짝 풀리는 듯 하더니 또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 쌀아기 눈이라 그러나? 그 눈을 맞고 갔는데 이게 바닥이 살짝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하철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가서 그 앞에 부분들이
때문에 이렇게 무슨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데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면은 발판이라 그러나 이렇게 발 매트 같은 게 있는데 지하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내려서 딱 가는데 그 물기들이 막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넘어지거나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그 계단에서 구를 수도 있고 요즘 또 술 한 잔씩 할 수도 있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또 뭐 드시는 분들은 또 드실 테니까. 특히나 이 계단에서 구르거나 또 미끄러지거나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저랑 같이 걸어가는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눈이 좀 내렸는데 갑자기 걷다가 앞으로 슬라이딩 촥 하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져서. 막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길 걸을 때 정말 정말 조심하고 걷고 음 그러거든요. 예. 특히 우리 이렇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그 백신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과 또 뭐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지금 방역 패스 수칙이 있거든요. 음. 음 카페나 음식점에서 예. 음 방역 패스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식당이나 카페 네. 방역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식당, 카페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 또는 이제 다 완치된 완치자를 포함해서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그리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들을 이용 가능하시고요. 방역 패스의 미소지자 1인의 단독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뭐 이렇게 방역 패스 소지하지 않고 가더라도 아니면은 뭐 접종하지 않았어도 1인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방역 수칙에 출입자 명부, 출입자 전차 출입 명부 전화로 체크인 하시든지. 네. 예전처럼 수기로 작성하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가끔은 수기로 하시겠다고 휴대폰 굳이 사용 안 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면. 음, 뭐 전화로 그냥 체크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또 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 증상이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또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하는데 보통 식사하기 전부터 딱 들어가 앉으면은 바로 마스크들을 다 벗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는 또 식사 나오기 전까지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시는 동안 식사하시고 나서도 어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도 거의 못 봤고 그리고 빨리 일어나시지도 않으세요. 왜냐면 또 다른 카페 같은 데 가면 거기 가서도 또 다시 체크하셔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참 1시간 한참을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좀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그리고 가급적 이용자 간 거리는 최소 1m 이상은 거리를 둬야 되고요. 테이블 간 이동 왔다 갔다 하는 거 금지. 네. 그리고 이렇게 혼밥이라 그러죠. 혼밥은 그 뭐 방역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뉴스에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백신 미접종 학생들은 안 받는다고. 방역 패스 예외에는 18세 이하는 출입을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 2월 1일까지 패스 의무 아닌데 일부 식당이나 카페는 무조건 문전박대를 한대요. 12세에서 17세 접종 완료자가 48%에 이제 불과하고요. 학부모 등들 부당 지자체에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자체 출입 금지 처벌 근거는 없어서 정부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자제 당부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생 딸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가 입장을 제지당했다고 해요. 딸에게 이게 PCR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고요. 초등학생은 방역 패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지만 직원은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딸과 함께 가게를 나서야 했고요. 또 이번엔 고등학생인데요.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대요. 왜냐하면 동행한 친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음식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중단하고요. 방역 패스를 확대 시행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일부 업장에선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아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입장 내 식사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나봐요. 지금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방역 수칙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 또는 청소년은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식당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거부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미접종 1인 초등학생은 받아도 되는지, 또 학생 4명은 식사 가능한지, 미성년자 식당 입장 기준, 또 미접종 미성년자 1명과 미접종인 성인 1명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예 미성년자를 포함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그런 자영업자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요, 8,000원치 팔자고 과태료 300만 원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또 입장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부 업주들이 입장 불가를 방침을 내걸고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와 또 청소년들은 무슨 권리로 밥도 못 먹게 하느냐라는 불만이 또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제 28일 기준으로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132만 4,099명이 전체의 47.8%에 불과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5세만 따로 집계할 경우 접종률이 36.4%까지 이제 떨어진다고 해요. 아직 청소년들이 접종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차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중2,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자녀를 둔 모씨께서도 맞벌이라 방학 동안 아이들끼리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사 먹어야 할 때도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가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입장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다고 하시네요. 이젠 백신 안 맞으면 학원뿐 아니라 식당에 갈 수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18세 이하 미접종이라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아이고,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입장이 또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또 부모님들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 근무하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밥을 먹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은 다 거부를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당해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하면 많이 속상하죠. 그래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국립공원의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저희가 보통 국립공원의 그 해맞이 행사 때문에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가 2번에 나뉘어서 전면 통제된다고 해요. 1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2022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고요. 또 2차로는 2022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2022년 1월 2일 오전 7시까지 이렇게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그 탐방로가 2번에 나눠서 통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좀 너무 많이 좀 불편하고 바뀌고 그러네요. 이거 일출, 일몰 뭐 이런 걸 보니까 해맞이 행사, 해돋이 보러 가는 거 이런 거 보니까는 예전에 뭐 이렇게 해돋이 보러 막 여행을 다니고 뭐 소백산, 태백산 아니면 그 강릉 쪽 아니면 속초에 있는 이런데 아니면 여수 쪽에 있는 홍련암 저기 속초 쪽이 홍련암이었군요. 여수에는 뭐지? 향이람. 그런 데에서 해돋이 보러 항상 1월 1일, 12월 한 30일, 31일쯤이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해돋이 보러 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행을 거의 하지 않고 외식도 거의 아예 하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상할 때가 많네요.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어떻게 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뜻 여행을 가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좀 이럴 때는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겨울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요 겨울철에 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감귤. 귤을 먹을 때 귤을 이렇게 차가운 거, 차갑고 막 단단한 거 이렇게 먹으면 좀 당도도 덜한 것 같고 조금 덜 달달한 맛도 덜하고 또 껍질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따뜻한데 잠깐 이렇게 좀 따뜻하지라고 뭔가 보다 일단은 좀 그 냉기가 좀 가시라고 그렇게 하거나 해서 손으로 껍질을 조물조물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물조물해서 먹다 보면은 더 이렇게 그 껍질도 부드러워져서 까기도 좋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귤도 좀 뭐랄까 더 이렇게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귤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귤이 있으면 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때려서 이렇게 양손에 내가 탕탕 이렇게 때려서 던져서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타격을 준다 그러나, 귤을 이렇게 야구공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쪽 손 저쪽 손 양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끔은 이제 귤 한 두세 개 갖고 저글링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고 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당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그렇게 가끔 잘 장난치면서도 먹고 하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은 귤 드실 때 어떻게 그냥 드시나요? 그리고 또 귤 그 껍질을 깔 때 어 이 귤 껍질을 못 까서 조각조각조각 내면서 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이렇게 떼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다 귤 껍질을 쭉 까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각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까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귤을 저는 큰 거를 사지 않고 좀 중간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 그 맛있는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메토라고 과일 가게 주인분이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토인데 그게 제일 맛있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먹는데 그냥 반을 요즘에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걸 껍질째 쭉쭉 까는 거보다는 이걸 한 번에 다 못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일을 보거나 뭐 빨리 뭘 하면서 그래서 가끔은 반만 뚝 잘라서 껍질 반만 잘라서 먹고 좀 있다가 까서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반 껍질 까서 먹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껍질을 미리 다 까놓으면은 좀 좀 껍질이 살짝 말라서 또 먹기가 또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감귤 겨울철이 되면 소비가 많아지는 과일이 바로 우리 감귤이죠. 흔히 감귤을 주물러 먹으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건 사실이 아니래요. 저도 그래서 왠지 이렇게 치면 그래도 당도가 좀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실제 주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특정 성분 변화가 일어나 맛의 차이를 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도 없고요. 다만 사람은 체온에 가까울수록 단맛을 느낀다고 해요. 귤을 손으로 만지다 보면 귤이 미지근해지는데 이 때문에 귤이 좀 더 단 것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아, 그런가요? 감귤 껍질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모세혈관 강화 작용과 항염증 그리고 항균 작용 등을 하는 비타민 P 하나인 헤스페리딘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감귤 껍질을 이용할 때는 물로 씻거나 물에 식초나 또는 소금, 중성 세제를 넣어서 세척하면 되고요. 오염 물질이 염려된다면 유기농 감귤 재배 농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감귤은 다른 과일보다 좀 새콤한 맛을 나타내는 그 구연산 함량이 높아서 그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임산부는 섭취할 때 주의하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일단은 비타민 C가 많고 겨울이면은 많이 먹어주면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음, 위가 좋지 않거나 임산부는 특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귤의 산 함량은 1% 내외로 위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요. 음,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감귤을 먹었을 때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어, 빈속에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귤 보관법은 그 귤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통하게 한 다음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 푸른 곰팡이 등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요. 환기를 해야 하고 반대로 또 너무 건조하면 신선한 맛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신문지 등으로 덮어서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겨울엔 귤 한 박스 사도 금방 먹더라고요. 금방 먹어서 이렇게 상할 때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이 감귤 그 껍질을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서 저는 살짝 식초물에 담갔나? 소금물에 담근 적도 있고 식초물에 담가서 살짝 담갔다가 저는 이걸 이제 껍질을 말리거든요. 말려서 좀 바싹 마를 때 나중에는 이 물을 끓일 때 넣어서 먹거든요. 감귤차 껍질 삶은 물? 이걸 이거 한 동의보감인가 그런 어떤 한방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귤 껍질을 삶은 이게 끓인 물을 먹으면 기가 차다 그러죠. 우리가 기가 차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로 기가 차, 기 막혀. 뭐 요즘에는 뭐 아유 황당해 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호엄마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아이고 기 막혀 아유 기가 차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이 기가 막히나 봐요. 그래서 그 귤을 끓인 귤 껍질 끓인 물을 먹어주면 이 기를 순환을 하게 기가 뚫리게 해준다고 하네요. 가끔 우리가 뭔가 막히면은 그 이렇게 갑자기 체기 같은 것에서 혈액이 막힌다거나 뭔가 막힌 것 같으면 손에 그 수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피를 좀 내줘도 이게 잠깐 이렇게 뚫리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급제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숨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난 숨이 막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만 같았는데 그 수지침으로 손끝에 정말 엄지 양쪽 한 번씩만 찔렀는데도 해서 검은 피를 쭉 냈더니 바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 어떤 흐름 같은 거 이런 거 기의 흐름도 그런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순환이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감귤 껍질 이걸 좀 끓여서 먹으면 그 기가 막힌 걸 뚫어준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때 동의보감인가 어디에서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음악을 좀 먼저 바꿀게요. 소중한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가까운 그리운 벗을 떠올리며 이 글을 씁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길에 서로 어깨를 기대고 의지하며 고단한 인생 여정을 동행할 벗이 있음은 작은 기쁨입니다. 온갖 이기와 탐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이 뒤집는 것 같은 초조와 불안으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목적지 없는 인생의 항해와도 같습니다. 사는 동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찌 물질적인 빵만으로만 살 수 있나요? 가끔 자신을 뒤돌아보고 삶의 이유와 의미를 되새기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이란 하첩에 매일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갑니다. 한번 잘못 그린 인생의 그림은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없기에 매일의 그림을 사랑과 정성으로 곱게 그려가야 합니다.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영혼의 양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연의 벗 하나 있어. 그와 더불어 인생의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또 하나의 행복이 아닐는지요. 올바른 삶의 길을 밝혀주는 마음의 등대처럼 서로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며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으로 동행하는 소중한 벗에게 이 글을 띄웁니다. 박현희 님의 소중한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였어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벗이 있나요?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할 그런 벗이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한 서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선후배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나이나 어떤 그런 거 관계없이 내 인생의 영혼의 어떤 동반자 그런 벗, 나의 사랑과 우정 이런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나의 고민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내 인생의 어떤 그 함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벗이요. 가끔은 뭐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굳이 그런 친구가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끔은 너무 외롭잖아요. 꼭 애인이 있고 뭐 연인이 있고 이렇게 절친이 있고 뭐 그런 이렇게 다들 있으면 또 좋겠지만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친구만으로도 네. 가끔은 내 정신적인 그 친구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벌써 어떤 그냥 이렇게 눈빛만 어떤 표정만 지어도 너 이렇구나 너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건 서로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냥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내면을 나의 생각을 다 알아주는 그런 벗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좋은 벗이 인생의 동행을 내 인생의 그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그런 벗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다. 우리 지금 오늘 벌써 2021년 12월 30일 지금 1시 새벽 1시 18분인데요. 그 건강검진 혹시 아들 딸들 다 받으셨나요 올해? 엄마는 그냥 기본적인 검사는 받았는데요.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은 안 받았거든요. 회사에 이제 서류 제출하는 거는 받았었는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은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신 분들 호언방처럼 아니 왜냐면 이게 뭐 백신 예방 접종하고 뭐 1차하고 2차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대상포진도 오고 뭐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 시기를 좀 놓쳤어요. 네.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하니까요. 건강검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까 6월달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을요.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검진이 가능하고요. 사무직 근로자는 사업장 일괄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그 ARS 1577의 1000번 아니면 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1577의 1000번으로 네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또 있네요. 2021년 나의 원동력이 되어준 올해의 문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의 문장. 올해 나에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문장은 예전에는 뭐 웃으면서 살자 이런 거였는데 아니면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찾아보고 또 챙겨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냥 좀 나태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 때문에 바쁘거나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저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문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봐야 된다고 저는 용기를 내라고. 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백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고. 한 걸음 뛰면 이미 절반을 갔다라는 게 무슨 그런 말이 있어서 에이 뭐 그랬는데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막 빠르게 가지 않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일단 발걸음을 옮긴다면은 그래도 내가 걸어온 이 걸음 뒤돌아볼 수 있고 봤을 땐 또 나름대로 내 발자취,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새로운 경험도 이렇게 쌓아볼 수도 없고 그럼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막 뭔가 배운다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한다거나 그런 것들. 아이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1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일주일 또 한 달 그리고 1년 벌써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됐지? 내 나이가 벌써 또 한 살 먹네? 다들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1년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10대 때는 내 인생의 그 속도가 10km로 가고 20대 때에는 20km로 간다고요. 그리고 30대가 되면 내 인생의 그 속도는 30km로 달리고 있고요. 또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달린대요.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리겠죠. 점점. 굉장히 짧아지겠죠. 인생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너무 휙휙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10km, 20km일 때 많은 걸 구경하시고 많은 걸 둘러보시고 경험을 해보세요. 50km, 60km, 70km로 달릴 때는 옆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앞만 보고 가도 인생이 금방금방 막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0km, 20km, 30km로 갈 때 한번 여유 있게 주위도 둘러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직 3차 예방접종도 안 맞았잖아요. 뭐 1, 2차 우리 청소년 우리 그 10대 그 청소년들은 아직 뭐 1차, 2차 지금 하고 있는데 3차도 아직 안 맞았는데 벌써 뭐 4차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그 3차도 2차 맞고 6개월 후부터 맞아야 된다? 뭐 맞아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3개월로 당겨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3차를 맞고 나면은 또 4차 백신 4차 접종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막 도니까 조금 우리 솔직히 이거 백신 언제까지 맞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홈마 같은 경우는 1차, 2차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3차도 그 병원에 가서 미리 응급실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응급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럽고 예방접종하고 나면은 그 균들이 내 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막 공격해오는 느낌?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3차도 지금 이제 1월달 이 3차 접종 받을 때가 됐는데 3차도 받기 전에 벌써 4차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조금 이거 계속 맞아야 돼? 언제까지 맞아야 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걸 맞아서 물론 그 예방접종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내 몸에 있는 다른 면역 체계는 또 무너지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오히려 원래 내 몸을 저거하고 있는 그 면역력이 오히려 더 파괴가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예방접종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돼요. 자, 이거는 뭐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 딸들 분식점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분식점에 가면은 아니면은 학교 요즘에는 이제 문구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그 준비물 같은 것도 굳이 따로 가져갈 필요 없고 학교에서 다 준비돼 있고 하니까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구점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저희 이렇게 학교 앞에도 문구점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그 분식점 그리고 문구점들이 있어서 불량식품 많이 사 먹고 또 분식점에서 우리 막 떡볶이 뭐 핫바 이런 거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돈가스가 있잖아요. 돈가스 바로 삐까삐까 하는 피카츄 돈가스. 이 피카츄 돈가스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그 깨끗한 기름에 튀기면 더 바삭바삭해서
피카츄 모양의 돈가스가 이렇게 먹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우리 막대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불이 센 튀김 그 온도가 센 데에서 튀겨내야 이렇게 바삭바삭하면서도 이렇게 딱 되는데, 조금 약한 불에서 이렇게 튀겨낸 거는 좀 뭐랄까 이렇게 바삭바삭하지도 않은 데다가 먹다 보면은 이 그 막대가 아니야 쑥 빠져서 먹다가 한 몇 입 먹다가 뚝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애기들 아이들이 막 속상해하고, 그래서 이걸 막 가위로 잘라서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피카츄 돈가스 요즘에 또 최근에 음 많이 나왔나 봐요. 이게 또 우연히 제가 그 어떤 보다 보니까 이 피카츄 돈가스를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구워서 양념을 골고루 발라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기름 튀김해서 돈가스처럼 튀겨서 네, 먹어도 참 맛있겠다 생각. 이제는 집에서 직접 해 먹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냉동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를 구매를 해서 한번 이렇게 어,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또 소스가 그 케찹이랑 이 머스타드 소스도 맛있지만 그 고추장 소스가 있어요. 고추장에다가 물엿 떠넣고 이렇게 조금 뭐 여러 가지 새콤하게 살짝 해갖고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서 그 소스를 발라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학교 앞에서 팔았던 그 피카츄 돈가스가 있길래, 네, 이런 거 냉동으로 나와 있네? 추억의 맛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먹어봐도 맛있겠다. 뭐 머스타드하고 케찹하고 같이 뿌려서 먹어도 되고요. 음. 우리 겨울철에는 특히나 왜 이게 좀 간식 이런 게 많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유난히 이게 좀 우리 밤이 길다 보니까 그 저녁을 먹어도 좀 뭐랄까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뭔가 출출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릴 때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땐 밤에 그 메밀묵, 도토리묵 이런 걸로 해서 밤에 이렇게 양념해서 먹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도토리묵하고 메밀묵. 한밤중에 그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시골 그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직접 묵을 쓰시거든요. 이렇게 도토리하고 메밀묵 같은 걸 이렇게 써놨다가 밤에 출출할 때, 그런 건 또 살도 그렇게 안 찌는 것 같아요. 밤에 먹어도.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밤에 양념해서 이렇게 그 양념장에 해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길면 이렇게 간식을 중간에 음, 밤에 잠 자려고 하다가 그런 걸 먹고 잤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요즘에도 우리 아들, 딸들도 요 근래에 좀 그러지 않아요? 새벽쯤 되면 좀 출출하지 않나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한 뭐 12시 좀 넘어가서 한두 시쯤 되면 출출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너무 막 그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좀 너무 뭐 과하게 먹으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간단한 뭐 이렇게 군것질거리, 간식거리 이런 거 하나씩 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이 돈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아빠들은 항상 강하고 또 좀 뭐 자상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약간 무덤덤하고 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적으시고 오히려 말도 좀 적게들 하시고 그 아빠 한국에 그 아빠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생각하면은 좀 엄마처럼 밝게 하지 않으시고 엄마들은 그냥 뭐 스스럼 없이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빠들은 왠지 조금 거리를 두게 되고 오히려 아빠하고 친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그쵸. 근데 아빠는 왠지 뭔가 항상 든든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다 포용해 줄 것 같고 다 해결해 줄 것만 같고. 아빠가 근데 아빠들이 우는 모습들은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외로 또 아빠들도 많이 우신다나 봐요. 많이 힘들 때. 대신 이제 자녀들이 보거나 뭐 누군가 보지 않을 때. 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 고도원의 편지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빠가 우는 모습. 나는 아빠가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17살 때 처음 봤다. 아빠는 여동생인 고모와 얘기를 하시다가 참고 있던 울음을 토해내셨다. 아빠 옆에서 잠들었던 난 화들짝 놀라서 깼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아빠를 하염없이 울게 만든 주인공이 엄마였다는 거다. 평소에 엄마에게 애정보다 잔소리와 무덤덤함으로 일갈하시던 아빠여서 그 떨리는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은미 작가님의 유쾌한 랄라 씨와 엉뚱한 네가 좋아 중에 있는 글이었어요. 시골 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도 이따금 우셨습니다. 교회 기도실 근처를 지나노라면 아버지께서 꺽꺽 울음을 토해내는 소리를 듣고 의아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으나 이젠 압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내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이 아버지들도 네 꺽꺽 울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많이들 우시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릴 때부터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울지 마라, 뭐 울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막 어른들의 그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자기 감정의 표현이나 어떤 그런 걸 좀 많이 자제를 하면서 사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들도 뭐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울 수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거의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잘들 하시지만 네. 그래서 이 아빠들의 우는 모습은 좀 많이 보지 못하는 모습. 엄마들은 좀 그래도 많이 우는 걸 봤는데 아빠들이 우는 모습은 못 봤고 저도 저희 아빠가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막 흐느껴 우시는 건 한 2번? 잠결에 막 우시는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안방에 가봤더니 엄마가 이제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가서 자라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아빠 이렇게 이렇게 그 우시는 거 보고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꿈속에서 오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거 저희 그 아빠의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어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막 꼭 아이가 막 흐느껴 오는 것처럼 2번
저도 한 고등학교 때쯤 봤고 중학교 때 한 두 번 본 것 같네요. 우리 아들, 딸들, 부모님은 어떻게 잘 우시나요? 아니면 많이 웃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무뚝뚝한 무표정이실까요? 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우리 아들, 딸, 그래, 너희들을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사회에 아니면 현실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걸 재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엄하게 하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 그런 것도 하고 뭐 표정도 좀 무뚝뚝한 표정 짓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다 너희들 잘 되길 그렇게 바라고 있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입으로는 뭐 좋은 말 못 해줘도 마음으로는 그래도 잘 되길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야.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 입으로 물론 좋은 말 해주고 좋은 표정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의 특히 아빠들, 아버지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 그렇게 막 남자가 말 많이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 자, 우리는 요만큼 추워도 막 난리가 났는데 백두산은 영하 40도를 찍었대요. 백두산 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북한에는 진짜 역대급 한파가 왔었다고 하네요. 북한의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전기 수급이 좋지 않고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북한 주민들은 겨울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는데요. 영하 40도면 어떻게 살아? 북한은 추위와 눈 경보를 발령하면서 겨울철 건강관리 등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대요.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7도 이하의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국경과 가까운 무산은 영하 32도를 기록했대요. 백두산은 영하 35에서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었고요. 또 북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서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석탄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구멍탄 값이 치솟았고요. 전력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전력은 그 생산의 46%는 수력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파로 인해 강물이 얼어붙어서 발전이 여의치가 않대요. 북한 주민들은 하루 1시간 정도밖에 전기를 쓰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온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북쪽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러시아 우랄산맥 부근에 고기압 장벽이 발달하면서 그 약화된 제트 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출렁이면서 영하 40도의 북극 냉기가 급격하게 한반도로 밀려들었대요. 북한은 그 내리는 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급격한 날씨 변화로 면역력이 약해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질병에 취약해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민경제모동부문과 각 지역에서 추위와 센 바람 또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들을 시급히 강구하며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 각종 질병들 발생과 전파를 철저히 막아야 할 거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너무 추워요. 전기 공급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한국은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해보세요. 전기를 하루에 1시간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전기를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쓰면 우리 어떻게 살죠?
우리 다 전기잖아. 냉장고, 우리 전기 매트 쓰지, 또 컴퓨터, 또 전자레인지, 휴대폰 충전도 해야 되고, 음, 또 뭐 난로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밥솥, 그리고 또 커피포트, 또 정수기 같은 것도 다 전기가 들어가고, 또 드라이기 같은 것도 있고, 세탁기도 그렇고, 일단 김치냉장고, 냉장고, 와, 우리는 그럼 전기를 하루에 1시간만 쓸 수 있다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와이파이도 못 쓰고 휴대폰도 못 쓰고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전기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처럼 하루에 1시간만 쓴다면 어떻게 살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와이파이도 빵빵 잘 터지고 전기 공급도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누구나 한 집에 컴퓨터도 한 대뿐 아니라 몇 대씩도 있고, 그리고 형 컴퓨터, 동생 컴퓨터 이렇게 있고, 우리는 거의 컴퓨터 온라인 세상이 또 살잖아요. 배달부터 시작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와, 우리는 전기가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예전에도 아껴 써라 했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쓰는 전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가끔 안 쓰는 전기 외 코드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멀티탭 같은 거에서 안 쓰는 전기는 그냥 스위치 눌러서 꺼놓고 필요할 때는 켜서 쓰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 전기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럼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꼭 써야 되는 건 쓰지만 가끔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서 꽂아놓고 그냥 켜놓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북한을 보니까 1시간밖에 안 쓴다는데, 우리는 그나마 잘 쓰고 있는 이 전기를 그냥 잘 쓰고만 있지 말고, 쓰지 않는 전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지금. 멀티탭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쓰지 않고 있는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나요? 자, 그런 건 한번 스위치를 꺼주세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들, 딸들 별거 아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이 전력들이 좀 쓸데없이 이렇게 나가는 전력 소모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누가 애국이 다른 게 애국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소하게 내 일상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애국이라고. 꼭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소소한 것부터 내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창한 말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전력이나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력 소모 같은 건 특히나. 자, 우리 지금 겨울철이라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찜질을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찜질, 발목 삐그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온찜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차가운 냉찜질을 해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헷갈릴 때가. 자, 오늘은 온찜질보다 냉찜질을 해야 하는 3가지 경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악이 잠깐, 음악이 이렇게 몇 가지가 겹쳐서 흐른다고? 그렇게. 예.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찢어진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와 뭉치면 바로 이게 멍이 됩니다. 저도 오늘 어디 콱 부딪혔어요. 무릎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살짝 멍이 들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부분 일주일 내외로 사라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전 한 2주 넘게 가더라고요. 멍이 든 직후에는 냉찜질에서 혈관을 수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는 모세혈관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것과 멍이 퍼지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놔뒀는데 오히려 저는 따뜻한 물에 들어갔는데 어쩐지 막 멍이 엄청 퍼지더라고요. 음. 멍이 생긴 직후 온찜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러네요, 여기. 온찜질을 할 경우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퍼지고 멍이 더 커진 그러니까요. 멍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따끈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멍든 거 이런 거 풀어줘야 될 것만 같아서 아프니까. 아,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멍이 이게 처음에 조금만 했는데 이게 따끈한 물에 이게 목이 화고 나오면 멍이 막 엄청 커져 있었거든요. 아, 온찜질 할 경우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퍼지고 멍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네. 일단 멍이 들었을 때 꼭 냉찜질 해주시고요. 그다음 발목과 허리. 염자 발목, 허리, 염자는 관절 사이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어 염증과 통증이 생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삐끗하면 우리 옥하고 이렇게 발목 욱신하면서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초기에는 근육이 붓고 열이 납니다. 그 때문에 염자가 생긴 직후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 부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 손상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진대요. 이로 인해서 혈액 영양 공급이 잘 되면 회복 속도 또한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부상 2 내지 3일 후 부종이 가라앉으면 그때 온찜질을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래요.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온찜질을 합니다. 실제로 노화 또는 운동 등으로 관절이 손상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온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으로 열감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하면 온 해야 되는데 왜 옴이라고 발음이 되죠? 뒤에 찜자가 바로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온 찜질을 하면 염증과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면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하도록 하세요. 라고. 아, 그런데 저 이것도 관절염이라기보다는 그냥 손목이나 발목 욱신욱신 하면은 그냥 음 그냥 찜질했었는데 이것도 또 제가 잘못한 거군요. 이것도 냉찜질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잘 반대로 한 게 맞네요. 그죠? 멍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발목이나 이런 데 삐끗해 갖고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냉찜질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좀 좋은 글이 없나? 자,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이나 약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자연 치유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생활 습관인 병인 만큼 자연의 섭리에 따른 바른 음식과 바른 습관, 바른 마음의 실천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연은 정직하죠.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또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그 정직함이 곧 자연의 섭리이고 그 섭리 속에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정직합니다. 더러운 물을 마시면 몸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몸도 맑은 물로 씻어내면 깨끗이 씻어집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무심히 소홀하다가 또 늘 탈이 나죠. 바른 습관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자연섭리 건강법, 이상철님의 자연섭리 건강법 중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병이 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처방받고 해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죠.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만 몸과 마음이 가끔은 지쳐 있을 땐 지쳐서 병이 나거나 할 때는 또 물론 그런 약물 이런 것도 좋지만 자연 치유, 올바른 생활 습관, 또 올바른 마음 습관,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왜 우리 그 산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자연에 가서 이렇게 그 산림욕도 하고 이런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템플 스테이션, 절 같은 데 가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자기 자신을 마음을 들여다보는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우리 휴대폰 안에 카카오도 같이 거기에도 있고 아니면 앱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명상. 명상. 그걸 해도 자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호흡만은 이제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직도 이 시간에 호엄마처럼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트슨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추운 날씨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밤 시간에도 또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우리 또 아들, 딸, 그래 바로 너희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또 우리 아들과 딸들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서 이렇게 호엄마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편히 우리가 잠도 자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호엄마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가신 지 뭐 2개월, 3개월 지금 아직 훈련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호엄마가 또 오늘 방송을 잘 할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루 또 잘 지내시길 바래요. 이제 12월 30일인데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 많이 웃어요. 우리가 잘 먹는 김치, 피자나 우리가 또 햄버거 여러 가지 있는 치즈, 그리고 웃는 모습이 귀여운 스마일,
아가가 부끄부끄 창피하대요. 배시시 하고 그고 그다음에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안 웃는 척하고 있어. 다 알아요. 다 표가 나요. 왜냐면 웃는 얼굴을 많이 하면 눈도 웃고 있거든요. 음. 자, 개구리 뒷다리 오늘도 하루 많이 웃는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호엄마 방송 다시 보기 봐주시는 분들도 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오늘 잠깐 제가 오늘 하고 내일 이틀밖에 이제 2021년도가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날 1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잘 맞이하시기 바래요. 모두 자, 좀밤 쫑끔 밤은 아닌가? 쫀새구나 쫀새. 네, 좋은 새벽 잘 보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자, 엄마도 이제 엄마 좋아하는 방송 들으면서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너무 추워서 그런지 지금 약간 목이 또 조금 감기 기운이 싹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끈한 물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제 엄마 그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